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한 꼬마주택인데요. 이 꼬마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 55평, 토지 면적은 31평인 물건으로 감정가는 13억 6천만 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제가 이번 테마는 효창동 재개발 사업으로 잡아봤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테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입지부터 보시면은 해당 물건지 위치는 여기인데 용산역과 공덕역 사이에 효창공원 압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효창공원 압력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물건지 주변으로는 지하철역이 정말 많이 다니는데요. 바로 앞에 200m 앞에는 6호선 효창공원 압력이 있고 그 다음 왼쪽으로는 600m 앞에 공덕역, 공항철도역과 5호선, 6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호선 숙대입구역이 있고 그리고 1호선 남영역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10개 가까이 있는 역이 물건지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물건지는 교통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지가 좋으면은 여긴 왜 개발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재개발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재개발 사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가 재개발 정비 지역인데요. 물건지는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의 공식 명칭은 이제 효창공원 앞 효창동 5-307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정비 예정 구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으로 미리 지정해 놓는 이유는 개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4월 22일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예정 구역을 지정해서 3년간 개발 행위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지역을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으로 묶으면서 왜 제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지역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역 내에 비경제적 건축 행위를 이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경제적 건축 행위가 뭐냐면은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니까 이제 건물을 다 부시고 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짓자마자 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짓자마자 부신다는 거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를 막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돌면은 여기는 보통 지분 하나당 입주권 하나씩을 주기 때문에 빌라를 여러 세대로 쪼개거나 아니면 땅을 여러 개로 쪼개는 이런 지분 쪼개기가 많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 부셔지는 게 싫기 때문에 내 땅 빼고 나머지 땅만 개발해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빼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나거나 약간 땅이 상해질 수 있겠죠. 또한 그 사람들과 협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질질 끌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건 지적도인데요.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쳐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서 재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거고요. 해당 물건지는 그 안에 이렇게 딱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그 안 좋은 인프라를 이제 싹 밀어버린 다음에 새 아파트를 올리고 도로도 정비하고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제 부동산 플래닝에서 나오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고 빨간색은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기 효창동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시면은 빨간색도 많지만 이렇게 파란색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이 많으면은 나중에 재개발 심의를 할 때 노후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노후도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진짜 재개발이 가능한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이 왜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재개발의 단계는 먼저 구역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 그 구역 내에서 추진이라고
재개발을 추진할 그 사람들을 이제 설립하고요.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 관리 처분 인가를 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해당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그 다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단계별로는 통상적으로 빠르면은 2년, 늦으면은 3년에서 5년까지 쭉쭉 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들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설립이 된 지역도 아파트 건설까지는 약 20년을 보는 게 현실이고요. 따라서 해당 지역은 정비 예정 구역이지 정비 지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라도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물건지는 주변 여건은 정말 좋은데요. 좀 더 물건지를 확대해서 보면은 그냥 이 골목에 있는 꼬마 빌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토지 부분이고, 이 3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이제 건물이 지어진 부분인데요. 이 건물을 보시면은 정말 오래된 느낌이 풀풀 풍기죠. 이게 1967년에 지어진 건물로 약 55년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층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제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1층, 2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나무집, 염소탕, 영양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해당 지역의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제 물건지인데요. 정말 차 한 대 다닐 정도의 좁은 도로에 그냥 물건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변 건물들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을 이제 추진 중이겠죠.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보시면은 해당 건물이 이제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일반 건축물 대장 갑 오른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그냥 정상적인 건축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다가구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불법 쪼개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건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해당 층이 어떤 용도로 승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 용도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 창고로 쓰고 있고, 1층과 2층은 현재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평수는 18평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지만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15평이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967년에 났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이 55년 정도 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노후도가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을 보시면은 해당 건축물의 이력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4년에 2층이 주택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3층을 증축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4년에 3층을 증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이제 첫 번째 적힌 근저당과 가압류 날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근저당이 2013년 10월 2일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이 아래로는 모든 권리와 임대차 등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 2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경매 물건이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임차인들의 대항력 유무가 정말 중요하겠죠. 현재 이 안에는 이 두 분의 임차인이 계신데, 대항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전입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전입일 날짜가 앞에서 확인한 말소기준 권리 2013년 10월 2일보다 빠른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분 다 전입일이 2014년 4월 9일, 2018년 7월 30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늦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도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경매에서는 해당 건물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제가 해당 경매 물건은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을 보시면은 토지는 31평을 13억 2천만 원에 감정을 했고, 건물은 다 합쳐서 4,500만 원에 감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3억 6천만 원 정도에 감정을 했고요. 이걸 보시면은 건물은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해당 물건은 내가 뭐 1층, 2층, 3층
월세를 줘가지고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땅을 구매하는데 월세가 조금씩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물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로만 따지면 평당 4,400만원으로 이제 감정이 됐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매물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저희 물건지가 여기 있는데 해당 재개발 단지로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팔질 않겠죠.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재개발이 혹시라도 된다면은 건물이 엄청나게 가격이 뜰 거기 때문인데요. 저라도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 거래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물건지가 여기 있는데요. 21년에는 평당 6,667만원, 2020년에는 평당 3,500만원, 2022년에는 평당 5,500만원, 그 다음 4,300만원, 6,300만원까지 보통 4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당 4,4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시세는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해당 물건은 1차 매각기일이 6월 14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13억 6천만원, 평당 4,400만원에 나와 있고, 만약에 한번 유찰이 된다고 하면은 2차로 11억 정도에 나오는데 이제 평당 3,520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전 거래 사례를 통해서 시세가 평당 4,400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이었죠. 4월 정비구역 이슈로 볼 때 감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차에 낙찰될 걸로 보이는데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채권자가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죠. 변경 전에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신한은행한테 근저당권을 사와서 이분들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분들이 왜 근저당을 사와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분들이 그냥 경매에 들어오면은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1등으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유동화 전문회사라서 사실은 이번 테마를 유동화 전문회사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사하다 보니까 재개발 이슈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테마를 갑자기 재개발 이슈로 바꾸는 바람에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저희 NPL이라고 들어봤죠? 부실채권. 네, 그런 것을 다루는 회사인데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채권자가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1차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1등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낙찰가를 보시면은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이 13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뭐 17억 18억에 써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결론입니다. 해당 물건의 장점은 반경 1km 안에 안 다니는 지하철 노선이 없을 정도로 교통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개발이 최소 2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명도가 쉬울 거란 점이고요.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이게 단점이 아닌 단점인데요. 해당 꼬마 빌딩은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1등을 해서 낙찰받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채권자가 유동화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채권자가 무조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입찰을 들어가도 살 수가 없다라는 점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평을 하겠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이런 알짜배기 재개발 물건을 하나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처럼 돈 없는 직장인에게는 이런 단기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든 물건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인기가 많은 물건은 1등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해봐야 연차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런 물건을 무조건 패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효창동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